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인천 임용고시에서 합격한 박하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2021학년도 인천 특수학교 초등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특강 종이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점수가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인천에 이번 컷이 50.33이었어요. 저는 컷보다 13.0.1이 높은 상태로 1차를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기간제를 하게 되어서 작년에도 시험을 봤었는데요. 그때는 진짜 점수가 너무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1차도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주변에서 이제 합격하신 선생님들이 있는 거예요. 가까운 지인분들. 그걸 보면서, 나도 이제 해봐야겠다, 할 수 있겠다라는 의지가 막 생기면서 이제 일을 안 하게 되었고, 작년에는 올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생활 습관을 보시면 기상 시간이에요.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9시에는 일어나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 초반에는 9시에 일어나서 집에서 1시간 동안 법 총론을 읽어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점을 먹고 스터디 카페를 갔거든요. 그리고 제 공부 시간을 보시면 저는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사실. 하루 평균 5시간에서 7시간? 그리고 저는 공스타를 했었는데 그 인스타그램으로 제가 타임랩스를 찍었어요, 공부하는. 너무 핸드폰을 많이 하게 돼서 핸드폰을 어떻게 하면 안 할까 고민 끝에 이렇게 삼각대에 핸드폰을 세워놓고 타임랩스를 찍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인스타그램에 올리는데 다른 선생님들 보면은 막 12시간, 14시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6시간? 많아봐야 진짜 많았을 때가 8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근데 주변에서 해준 말이 비교하지 말아라 이래가지고 저는 그냥 꾸준히 비교하지 않고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공부 시간이 많진 않지만 천천히 끝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내 공부 시간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적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그렇게 하시면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휴식 시간이 정말 중요한데요. 저는 무조건 하루는 무조건 쉬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때 늦잠을 자거나 뭐 놀러 가거나 이렇게 했고, 어떤 주는 공부 시간이 너무 적은 주는 죄책감이 들잖아요. 그럴 때는 노트북을 들고 가서 이제 노트북을 들고 카페를 가서 막 사람들도 구경하고 화장도 좀 하고 생기 있게 하면서 그 서브노트 그거를 작성을 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저의 휴식 시간을 보장을 하면서 공부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부 장소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막혀 있는 곳에서 공부가 정말 안 돼가지고 좀 뚫려 있는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했어요. 거기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도 보이고 또 제가 딴짓을 할 수 없게 되니까 저도 보이니까,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공부 장소를 고르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맞는 공부 장소를 정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으로 특수교육학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강의에 관련된 것보다는 제가 저는 모든 과목을 다 스터디를 했었는데 모든 스터디언이 다 합격을 했어요, 이번에. 그러면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다, 이 스터디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했던 스터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자 스터디 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제가 어느 정도 그 기간제를 하면서도 공부를 조금 했었기 때문에 아예 백지 상태는 아니었고 어느 정도 기반이 있긴 있었어요. 그리고 3월부터 이제 2명에서 특학 기출 스터디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의지가 좀 약해가지고 뭔가 숙제처럼 이렇게 내줘야 공부를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매주 뭐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만나게 되면 그 일주일 동안은 그 스터디를 가기 위해서 그 특학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내용이 처음에 3월부터 6월까지는 영역별 그 기출 문제집 있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미리 풀어갔어요. 예를 들면 오늘은 정서행동 장애, 이번 주는 정서행동 장애다 하면은 뭐 문제가 근데 굉장히 많잖아요. 막 100문제 이러면 월요일은 뭐 20문제, 화요일은 20문제, 수요일은 20문제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그거를 풀고 그 짝스터디랑 만나가지고 다시 풀었어요. 한 명씩 설명을 했어요, 그 문제를. 1번은 제가 설명하면 2번은 그 친구가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스터디를 했었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근데 이걸 풀어갈 때 먼저 답을 안 보고 풀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다 보면 좀 둘이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틀렸거나 그 친구가 틀렸구나. 그럼 그거를 같이 찾아봤어요. 강론이나 이런 걸 보면서. 그때 이게 저는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과정이 거의 4달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연도별로 기출 분석을 했거든요. 이제 영역별 말고 연도별로 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하루에 다양한 영역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연도별은 저는 13년도부터 20년도까지를 풀었어요. 그 교육과정 평가원에 들어가면 그 연도별로 유초중 문제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프린트를 해서 그것도 미리 풀어갔어요. 그리고 또 만나서 한 문제씩 이렇게 말하면서 풀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때 했던 그 종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미리 빨간색으로 풀어서 같이 스터디언과 풀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 연도별로 하는 것도 2달이 걸렸어요. 이렇게 8월 말까지 영역별 그리고 연도별로 2번씩은 스스로 돌렸고, 강의를 들은 것까지 하면 거의 한 4번 정도 돌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9월에서 11월이 정말 저는 이때 내가 조금 성장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때도 모의고사 문제를 기반으로 계속 스터디는 진행하였고, 이때는 미리 풀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간 1시간 뭐 이렇게 맞춰놓고 같이 풀었고, 그리고 저는 이 방법을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시험 보기 일주일 전부터 영역별 기출 키워드가 정리된 게 있어요. 특금 자료들을 보시면 그걸 보고 스터디원들과 매일 15개의 영역을 키워드만 보고 말하는 걸 했어요.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한 6시간, 7시간 걸려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요. 근데 저는 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쓰는 것보단 그냥 내가 내 생각을 정리해서 암기해서 말하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어서 생각이 들어서 일주일 전부터는 이런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제가 약한 부분에서는 말이 안 나와요. 막 다른 부분에는 막 유창하게, 쉬운 부분은 유창하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막 여기 내가 안 걸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려운 부분. 그 부분에는 이제 포스트잇으로 체크해가면서, 그러면서 제가 어떤 부분이 약하구나 라는 거를 확실히 한 번씩 더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서브노트도 저도 만들긴 했지만, 저는 모든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스스로 만들진 않았어요.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효율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기존에 갖고 있는 다른 합격 선생님들의 서브에 제가 기출 문항을 다 추가했어요. 그 기출 분석 문제집을 보면 그 영역별 있잖아요. 뭐 정서행동 장애에 어떤 문제가 나왔다. 그걸 다 보면서 제가 갖고 있는 서브노트에 그 문항들을 다 넣었어요. 그게 그렇게 하니까 거의 3월부터 8월까지 걸렸어요, 이 과정이. 그리고 나서 이걸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도
틀리는 부분 있잖아요. 제가 그 부분을 서브노트에서 표시하고 이런 식으로 잘하는 부분은 솔직히 다 막 계속 맞거든요. 근데 틀리는 거를 계속 틀려요. 근데 사람이 계속 틀리는데 확실히 그거를 짚고 안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서브노트 가지고 다니면서 틀린 부분을 계속 표시하니까 똑같은 부분에 포스트잇이 진짜 한 6개 붙여져 있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모르는 부분 포스트잇을 다 없애자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저는 논술인데요. 제가 처음에 모의고사 때 받은 이게 그 논술이거든요. 근데 점수 보이세요? 9점을 받았어요. 그게 그 논술이 꽈락이 8점이에요. 근데 이제 9점을 받으면 거의 아슬아슬했던 건데 지금 그래서 제가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0.33을 깎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논술을 또 9월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먼저 한 주에 한 개씩 모범 답안을 보면서 작성을 했어요. 이렇게 이게 비포 사이즈예요. 이 비포 사이즈에 맞게 연습을 하였고 이렇게 매주 쓰다 보니까 매주 2개는 작성했던 것 같아요. 9월부터. 그리고 시험 보기 전까지는 20개는 좀 넘게 작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주제별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서론이랑 결론을 만들었었어요. 예를 들면 뭐 개별화 교육, 문제 행동, 원격 수업 이런 만능 서론 결론을 만들어서 그 모의고사 볼 때 항상 그걸로 쓰는 연습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진 교수님 모의고사 강의에서 논술 쓰는 방법을 정말 잘 알려주셨어요. 이번 해부터 양식이 바뀌게 되면서 저도 좀 혼란스러웠는데 되게 잘 설명해 주셨고 그러니까 채점을 해주신 건데 이 뒤에 보면 피드백을 정말 잘 해주셨거든요. 이렇게 보면 뭐 모범 답안과 답안지를 비교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부족한 부분을 잘 캐치해 주셔서 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논술을 모범 답안도 써보고 그리고 저는 초등이지만 유아 문제도 써봤어요. 그 유아 문제도 주시거든요, 가면. 그래서 다양한 주제로 다양하게 써보자. 진짜 논술 9점 받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논술을 좀 9월부터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초과정인데요. 저도 초과정도 이제 스터디를 하기 시작했어요. 3월부터 시작했는데 강론부터 시작을 했어요. 강론이 좀 중요하기도 하고 양도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매주 스터디언들과 만나서 한 과목을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예를 들면 국어인데 강론 책이 뭐 1쪽부터 60쪽까지 있으면 뭐 한 명이 1쪽부터 30쪽까지 다음 사람이 뭐 30쪽부터 60쪽까지 이렇게 동등하게 나눠서 그 강론을 천천히 읽어보면서 제가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사진처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종이에 뭐 가사논합, 감사논합에 대해 설명하세요. 이러면 이제 이걸 갖고 다 책상에 뿌려놔요. 그 다음에 펴서 그걸 보고 이제 암기한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이 너무 재밌고 유익했던 것 같아요. 암기를 할 때. 그리고 내가 이걸 뽑았는데 말을 못하면 창피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꿀팁을 드린다면 저희는 그냥 이런 A4 용지에 했는데 사람들마다 종이를 다르게 하면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문제를 만들 때는 이미 한번 봤던 거고 또 많이 답을 외우잖아요. 하지만 다른 선생님이 내는 거는 상대적으로 많이 못 보니까 다른 종이로 이렇게 한다면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7, 8월에는 이제 기출 문제를 조금씩 풀기 시작했는데 이때도 미리 풀어왔어요. 그리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것도 특학이랑 비슷하게 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때부터 조금씩 모형이랑 역량, 내용책의 기본 이론을 암기하기 시작하였는데 정말 죽어도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청킹으로 외워야겠다, 재밌게 외워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뭐 핵심 역량 같은 경우
점막인가 미술이 뭐 미적 감수성, 시각적 소통 이런 말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앞 글자만 따서 뭐 미시창미자 이런 식으로 저만의 그 청킹을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바른생활 같은 핵심 역량도 뭐 공자의 바른생활, 공동체 역량, 자기관리 역량, 의사소통 역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외웠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끝까지 하니까 다 외워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험에서도 실제로 역량이랑 모형 쓰는 게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꼭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9월부터 11월까지는 그 밴드 스터디를 했어요. 제가 아이패드를 사용했는데 이때 이렇게 실제로 제가 스터디 때 만든 문제거든요, 이게.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명이 있었는데 한 선생님당 한 요일을 맡았어요. 예를 들면 제가 수요일이었는데 이번 주는 제가 뭐 국어를 하게 되면 다음 주에는 과학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제가 맡은 요일에만 문제를 만들어요. 그리고 밴드에 올리면 다른 선생님들이 그날 뭐 밤 10시 전까지 풀어서 답을 달아주고 저는 그 문제의 답을 그 선생님 다 댓글을 다시면 밤에 댓글을 달아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는 강론이랑 기본이론 내용을 진짜 2주면은 모든 과목을 한 번씩 풀거든요. 이렇게 해서 초과정을 마지막 이 9월부터 11월에는 이 짧은 기간 안에 많은 내용을 봐야겠다 해서 이런 방법으로 제가 스터디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총론 점자 암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때는 장특법이랑 총론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에 9시에 일어나서 그냥 1시간은 읽어봤어요. 그리고 3월부터 6월까지 그 원문을 계속 읽고 제가 밑에 사진을 첨부했는데 이게 왼쪽이 원문이고 오른쪽이 기출문제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원문의 이 부분이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기출문제를 옆에다가 바로바로 이렇게 추가했었어요. 이것도 아이패드로 이렇게 했던 건데 저는 이렇게 하면서 문제들이 어떤 흐름에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익힐 수 있었고 그리고 7, 8월에는 빈칸을 뚫어서 조금씩 암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9월부터는 7시에 일어나는 연습을 했어요. 7시에 일어나서 무조건 스터디언과 함께 장특법 총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고 점점 나중에는 그 타이틀만 보고 말하는 연습을 계속 했어요. 이것도 막 완전 딸딸딸딸 암기해서 쓰기가 저는 너무 힘들어서 말로 계속 하는 법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것도 그 특구에 자료가 다양하게 있거든요. 뭐 23조의 개별화 교육 지원팀의 구성의 책임자는 이 글씨가 있으면 뭐 각급 학교의 장 이렇게 이 뒤에 내용 키워드만 이야기하게끔 마지막에는 이렇게 해서 계속 매일매일 말로 하는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또 점자도 잘 못 외우겠는 거예요. 점자 한 번도 외워본 적이 없었어요. 이번에 드디어 외웠었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이 합격 스킬이랑 함군 선생님의 여기 써 있는데 이 유튜브를 보면서 외웠어요. 이 유튜브를 보시면 재밌게 암기할 수 있게끔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처음에는 암기를 했고 암기를 다 하고 나서는 이제 친구랑 뭐 연습을 계속 했어요. 하루에 두세 개에서 뭐 단어랑 문장 같은 거 연습하면서 끝까지 점자도 암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치며를 보시면 저의 합격 특강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제가 모의고사 때 성적이 막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아까도 보시겠지만 논술이 9점이었잖아요. 근데도 꾸준히 진짜 포기하지 않고 천천히 끝까지 하신다면 선생님들 모두 합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